뭐 3x다. 여기다가 플러스 2까지만 써볼게. 그러면 우리가 대응이란 것 자체를 x가 하나에 y값이 하나에 나오니까 우리가 좌표로 대응시킬 수 있어. 1이 나왔을 때 1, 2, 3, 4, 5다. 1, 2, 3 뭐야? 1, 2, 3, 5, 1,5 0,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1차 함수가 나와. 1차 함수. 다시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점들만이 있어. 그러면 이 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x값 하나, y값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갔을 때 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하나씩만 걸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함수식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함수식을 만들었다고 쳐볼게. 아이고 뭐야.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몇 개 걸려 지금? 두 개 걸리지. 그러니까 좌표 평면으로 그래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야. 함수란 걸 내용적으로 x값 하나, y값 하나에서 시각적으로 좌표를 통해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일차 함수로 발현되는데 우선 함수 개념 자체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나오는 그래프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함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개념을 배워. 뭘 배우냐 하면은 첫 번째 이런 직선이 있어. y는 3이라는 직선과 x는 2라는 직선이 있어. 자, 잘 봐봐. 우리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y는 3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줘. y는 3. 맞지? 그치? 근데 x는 2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가 되는 애가 있고 함수가 안 되는 애가 있어. 누구냐? 얘는 함수가 돼. 얘는 함수가 돼. 오케이? 근데 얘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얘는 함수가 안 돼. x값이 2야. 근데 y값이 몇 개 나와? 무한 개 나오지, 그치? 함수가 안 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짓진 않아. 왜냐면 분명히 위에 건 1차 함수라고 해서 직선이라고 배우거든. 직선의 함수라고 배우거든. 1차 함수 직선이라고 배우거든. 근데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명명해. 그래서 하나는 함수지 하나는 함수는 아니야. 알았지? 그럼 함수의 개념을 통해 봤을 때 1차 함수를 다시 점검해보자고. 그럼 1차 함수는 하나의 관계식이 있죠. 1차 함수. y는 1차 함수. 정리하고 있어? 응? y는 a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기울기야. b는 y 절편이죠. 잘 정리하시죠. 최대한. 기울기는 부호를 가지고 있고 크기를 가지고 있어. 부호라는 게 만약에 플러스잖아? 그러면 오른쪽 위로 그림을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밑으로 그려. 크기는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붙어. 무슨 말이냐 하면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하나는 2x 좀 더 위로 그리면 하나는 3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a의 크기야. y 절편은 우리에게 위치의 정보를 줘. 위치. 하나의 점, 고정점이야.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 취급했을 때 여기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게 되죠. 보통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B의 점을 제공하는 게 바로 B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2차 함수 배우기 전에 종합했을 때 우리가 이 1차 함수에 대한 아주 간단한 기울기와 y절편의 정보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응용이 되거든.
근데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국 그거야. 점을 연결한다. 그랬더니 직선이 되었다. 그게 1차 함수야. 다시 1차 함수가 직선이라서 직선을 그린 게 아니라 1차 함수에 대응되는 점들을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x값을 넣고 y값을 넣고 점들을 다 찍었더니 그 찍고 나서 보니까 그게 뭐가 됐다는 거야? 직선이 됐다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돼. 함수는 대응이다. 점을 찍었더니 직선이다.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도 똑같아. 이제 2차 함수로 들어가는 거야. 책으로. 2차 함수도 마찬가지. 2차 함수 핵심은 제일 중요한 목표점이야. 목표가 있어. 첫 번째, 그린다가 중요해. 그린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석하는 개념이야. 해석이야. 해석. 오케이? 그럼 이 해석은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어떤 해석이 나냐? 1차 함수에서는 요거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x 값이 증가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워주기는 마음에 안 들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배워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배워. 기억나? 이게 해석이야. 그럼 해석이 뭐냐 하면은 그래프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림을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 해석은 뭐냐면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야. 목표는 이거야. 그러려면 다시 돌아가서 배우기도 전이지만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점을 연결해야 돼. 항상 스타트야. 알겠지? 자, 그럼 보자. 2차 함수 뜻부터 보자. 2차 함수 뜻입니다. 첫 번째, y는 ax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는 뭐냐? 2차식이 있다. 2차식이 있다. 2차식이다. 이런 뜻이야, 그냥. 1차 함수는 뭐였어? y는 ax 플러스 b잖아. 그치? 근데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a가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2차식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별거 없죠? 그럼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너 아니야. 기억 아니야. 얘 정리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얘는 3차네. 3차. 얘 정리해주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빼기 4x니까 y 는도 있고 2차식 살았잖아. 그럼 얘 2차 함수 된다라는 것이. 간단한 정리는 해줘야 돼요. 4번 1차 미음 분모에 있으니까 아니지. 그치? 여기 딱 봐도 이거 2차식 나오잖아.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4니까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 2차식 살아있죠? 이게 2차식이라는 개념이야.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그런 개념이 2차 함수다. 두 번째, 함수 값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거든. F2야. 이거 잘 봐봐. 많이 했었어. x가 있는 자리에 x가 있잖아. 그럼 x 대신 누굴 썼어? x 대신 누굴 썼어 지금? 2죠. 그쵸? 그럼 x 자리에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F2는 4라고 쓰지 않을게.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빼기 5. x 자리에다 2를 넣은 거야. 4 플러스 4 빼기 5니까 얘는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넘겨서 자, 5번 해볼까? 5번 해볼게. F3은 9 빼기 6 더하기 A입니다. 근데 그게 4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3 더하기 A가 4니까 결론 A는 얼마다? 1이다. 됐죠? 됐어요? 자, 넘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 첫 번째 y는 ax제곱의 그래프야. 오케이?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점을 연결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너희들이 아주 작게나마 좌표 평면을 이렇게 딱 그렸어.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쓸 거야. y는 x제곱이야.
그럼 몇 콤마면 지나냐? 이게 중요한 거야. 함수는 부패야. 네가 x에다 넣고 싶은 숫자 넣으면 되는 거야. 2콤마 4가 있지. 정신 차리세요. x에다 아무거나 집어서 y의 결과는 책임지고 따라와야지. 또 3,9. 근데 2차 방정식을 생각해봐. 몇 콤마면? 0,0. 이게 핵심이죠. 0,0이 제일 중요해. 왜냐? 마이너스 2,4 나오죠. 마이너스 3, 플러스 9 나오죠. 그쵸? 그럼 이걸 연결해보면 0,0을 딱 지나. 근데 2를 넣었을 때 4를 이거 좀 짧게 하면 2,4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가. 알았지? 3, 얼마 나온다고 했어? 아까 전에 3,9지. 뭐 9 나온다고 쳐봐. 얘를 연결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직선처럼 보이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수많은 점들을 연결했던 얘가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y값이 어때? 똑같지? 똑같아.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걸 첫 번째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다시 y는 x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너희들이 딱 보면 이걸 좌표 보면 딱 해서 제일 중요한 점은 0,0이야. 왜? 제곱 안에가 0이 됐을 때 풀마가 적용이 안 되거든. 두 번째는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왼쪽 오른쪽이 어떻다는 거야 지금? 똑같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내가 뭐라고 했지? 아까 전에 해석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럼 이제 첫 번째 1번 모양이야. 모양. 우리는 얘를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배웁니다. 아래로 볼록. 자, 어디 있냐 하면요. 여기 있죠. 잠깐만. 포물선 여기. 아래로 볼록.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꼭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꼭지점. 꼭지점이 뭐냐 하면은 이 그래프에 딱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운데 있는 딱 점. 그걸 꼭지점이라고 해요. 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없죠? 그쵸? 여기서부터 중요해. 세 번째. 그래프가 분명히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왼쪽 오른쪽이 지금 어떻다고 했어? 똑같지? 그치? 똑같지? 그치? 너희들 초등학교 6학년 때 회전축 기억나? 회전축? 회전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돌리잖아. 그치? 기준이 되는 축이 있잖아. 마찬가지. 얘를 축이라고 하거든.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나누는 걸 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는 축이 있어. 축. 근데 축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써.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가운데를 이루는 선을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가 되는 선. 다시 요거.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중학교 2학년 개념 했잖아. 이게 무슨 값이냐면 x 값이 고정되고 y 값은 계속 변하지. 그치?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 x는 0인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점이 아니야. x는 0인 직선이야. 그게 축의 방정식이야. 새로운 개념이니까 이걸 이해하시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 처음은 항상 어려워. 쓰다 보면 어렵지 않아. 근데 이 축의 방정식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 하면 얘는 아주 쉽게 쓴다면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습니다. 꼭지점 x좌표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왜 하냐?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그래프가 다르다는 개념이거든?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 4번의 해석이야. 4번 해석. 자, 여기 나와 있어. 이게 중요해. x가 0보다 작을 때 보이지? 그치? 이게 왼쪽이야. 여기다 써봐. 축의 왼쪽이야. 축의 왼쪽이야. 왼쪽. 축의 왼쪽이거든? 축의 왼쪽은 x값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지.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지. y값은 감소한다. 밑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그렸잖아 지금.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야 여기 부분이야 여기 이사분변 부분 이사분변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그래프 맞지 그치? 근데 x값이 증가한다. 0보다 크다. 이거는 축의 오른쪽이야. 그때는 x값이 증가 오른쪽으로 가면 y값도 위로 간다. 해석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x값이 증가하면이야. 모든 그래프 해석의 기준 이게 해석의 기준이야. 해석의 기준은 뭐냐 하면 x값이 증가할 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 근데 여기서부터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지. 그치?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 달라지고 있지. 그 말은 무슨 여기까지는 감소야, 여기까지는 증가야. 근데 이게 1차 함수를 비교해봐. 1차 함수는 뭐냐면은 계속 증가하거나 직선이가 계속 감소하지. 맞지? 그치? 그러니까 1차원은 1차 함수 1차적이야. 굉장히 한쪽 사이드야. 오케이? 1차원적이다 라고 하면 그냥 되게 단순하다는 뜻이야. 근데 2차 함수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우리는 그렸을 때 모양을 보고 꼭지점을 구하고 축의 방정식이 지금 여기야. 여기 대칭 y축 대칭. 우리가 y축을 x는 0이라고 하잖아. x는 0. 이해돼요? 정리해놔. y축 x는 0이야.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는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리냐? 2차 함수 그릴 때 핵심 뭐냐? 포물선을 그릴 때 핵심 꼭지점을 구해야 되고 모양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밑에 그래프가 있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잘 생각해봐. 여기가 y는 x제곱이라 나왔잖아. 그럼 너희들 생각해야 돼. y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 아니면 0밖에 안 나오겠지. 네. 제곱하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마이너스가 붙여있지. 네. 그러니까 모든 y 값들이 다 뭐가 나온다는 거야? 0 아니면 음수겠지. 이해됐어?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2,4 나왔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하면 2,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y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칭돼 있는 값으로 나와. 그래서 이 두 개가 밑으로 그려지거든. 그러면 이 둘 관계는 뭐냐면은 x축 대칭이야. 자, 다시 잘 들어봐. 그래프 하나만 볼 때는 축을 기준으로 y축 대칭이라고 해.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근데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지금? x축 대칭 관계에 있다고 쳐. 뭐가 달라졌으니까?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오케이? 어려워요. 됐어요? 자, 그럼 기본이 항상 제일 처음 어려워. 그럼 이제 쉬운 거야. 선생님 조금 어렵게 설명한 거야. 왜냐면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놔야지 나머지가 쉬워질 거야. 표를 완성하래. 마이너스 2면 4, 1, 0, 1, 4, 9. 여기 봐봐. y는 x 제곱이야. x를 제곱하래. 얘네들을 제곱하래. 제곱해서 나와. 그럼 이제 좌표 찍는 거야. 마이너스 3,9. 찍어봐. 빨리 찍어봐. 아, 여기 아니다. 찍어봐.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1. 0,0, 1,1, 2,4, 3,9 찍어서 포물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실수 전체라고 했잖아. 요거 특징.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 못 그려서 아니라 이거 감점이다. 우여가. 이 그래프가 왜 감점일까? 실수 전체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한정을 보고 그렇지. 끊겼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서술에서 그래프 그리라고 어쩌다 나올 때가 있거든. 끝까지 그려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 아래로 볼록했다. 자, 다시 이게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이건 뭐겠니? 우여가 이거는 위로. 그렇지. 꼭지점이 위. 그럼 위로 볼록. 꼭지점이 아래. 그럼 아래로 볼록이야. 다시 꼭지점이 아래면 뭐라고? 아래로 볼록. 꼭지점이 위면 위로 볼록이야. 헷갈리지 마.
그러면 y축 대칭이다. 즉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꼭지점 x좌표라고 했어요. 두 개 잘 체크해 놓으시고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두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는 위아래잖아. 위아래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다.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려놔. 오른쪽이야. 축을 기준 오른쪽. 그러면은 오른쪽 위로 가잖아.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건 대입이야. 마이너스 4,16을 지나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이 함수 문제는 내가 웬만하면 거의 풀어줍니다.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대신 너희들 유형편을 연습을 해야 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마 1, 마 4. 자, 좌표 찍고, 그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찍고. 선생님도 얼굴 잘생김이 찢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시면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 자, 따라오가 있습니까? 빠르게 갑시다. 꼭지점의 좌표 0,0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볼록한 곡선. 위로로 했네. 여기 위로. 여기 이런 것도 이거 위라고 써야 돼요. 위. y축 대칭이다.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얘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고 얘도 오른쪽 얘기하죠. 오른쪽 그래프 잘 봐. 여기 형광펜은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y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7,-49를 지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 얘 그래프 중에서 이제 두 개를 표현합니다. A의 부호와 절대값. 야, 이거 1차 함수에서 똑같이 나왔잖아. 1차 함수에서 A가 부호에 따라서 증가하면서 감소하면 되지. 그치? 얘도 똑같아.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의 결정.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럼 두 번째. A 값의 절대값이 크잖아? 그러면 이런 그래프야. 얘가 x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2x제곱. 그럼 3x제곱은 좀 더 안쪽에 있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퀴즈.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퀴즈입니다. 자, 맞춰보세요. 좌표 표면 내가 딱 그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기억이야. 그 다음에 하나는 니은이야.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디귿이야. 하나는 리을이야.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숫자 크기대로 쓰세요. 작은 순서대로 쓰세요.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쓰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결정해보세요. 누가 제일 작고 누가 제일 클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볼게. 기억하고 니은 중 누가 큰 거야? 정연아? 기억이 제일 큰 숫자겠지. 양수니까. 맞지? 그럼 이제 물어볼게. 디귿하고 리을하고 누가 큰 거야? 우여가? 어? 뭐라고? 거우 똑똑하네. 이거 틀려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 여기 마이너스 3이겠죠. 디귿이 더 큰 거겠죠. 이거 보통 리을이 크다고 하는 애들이 더 많아서 그래요. 알았죠? 음수 영역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음수 영역에선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고? 작다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큰 순서대로 써놓은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자, 여기 봅시다.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꼭지점을 원점으로 하고 2,6을 지난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 이거 무조건 딱 보는 순간 그냥 2,6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2,6을 대입하면 얘 이렇게 써볼게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y는 ax제곱이라고 씁니다. 1단계야. 4번 푸는 겁니다. 1단계입니다. 2단계 대입을 해. 6은 a 곱하기 4다. 결론 a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세 번째, 그래서 y는 2분의 3 x제곱이다. 정답 5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2,6을 다 대입하면 늦어요. 알았죠? 오케이? 2,6 대입해서 푼 애들도 있어. 그렇게 풀 수도 있거든. 근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y는 ax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해됐어요? 다 대입해서 풀면 분명 내지면 시간 걸린다고 했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y는 ax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알았죠? 한 타임 끊을게요.